그리고 제가 느낀 아일랜드 자체의 장점. 아일랜드는 일단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막 초록초록하고 나무가 많고 건물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쁜 하늘도 볼 수 있고 예쁜 구름도 볼 수 있고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름에 해당되는 날씨이고 보통은 비가 와서 거의 이제 흐릿흐릿한데 그래도 공기가 굉장히 좋아서 미세먼지 없는 그런 좋은 대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 살게 되면 진정한 유럽 생활이 뭔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유럽이구나. 이거를 살아보시면 느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유럽이구나 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되게 그냥 유럽스럽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셔서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여행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리시들은 좀 친절한 편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아이리시들은 대부분 친절했던 것 같아요. 교통 문화가 좀 좋아요. 골웨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을 건너려고 서 있으면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면 무조건 멈춰주고 막 가라고 이렇게 손짓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고맙다고 손짓을 해주고 무조건 멈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골웨이에서만 그럴 것 같은데 더블린에서는 안 멈춰줄 것 같아요. 길을 건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조금 굉장히 예뻐요. 정말 건물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앤틱한 느낌이 나는 예쁜 건물들 볼 수 있고 또 유럽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돌아가실 때 면세점에서 쇼핑도 많이 하시고 유럽 제품들 되게 쇼핑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장점이라고 느낀 게 버스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모든 버스가 장애인을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층 버스든 1층 버스든 무조건 노약자석, 장애인석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게끔 턱이 굉장히 낮게 구조가 돼 있고 버스 기사님들도 굉장히 여유가 넘치셔가지고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려주고 배를 누르고 이렇게 막 서서 막 움찔움찔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배 누르면 정거장에 멈춰주니까 버스가 다 멈췄을 때 천천히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로운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내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마음 편하게 버스를 타고 싶거든요. 그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되게 쿨하고 약간 친절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기다려주고 친절하신 모습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또 아일랜드에서 살면 좋은 게 국제 학생증이 있으시면 학생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학생증을 꼭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생 할인 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뭐 미용실, 뭐 그냥 모든 편의시설을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 자체의 단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많아요. 일단 환율이 어마무시하죠. 1유로가 거의 한 1,300원대인데 1,35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1,35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환율을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높은 집값.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집값이 높은 편이잖아요. 방 하나에 6, 70만 원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거의 원룸
풀옵션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냥 방 하나 빌려주는 조건으로 6, 70만 원을 내고 산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부담감이 큰 금액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숱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막 찾아봤는데 드라이 헤어컷이 45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미용실이 40유로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머리 자르는 걸 그냥 포기하고 지금 기르는 중입니다. 강제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너무 두통이 심하고, 그래서 그냥 40유로지만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콘택트 렌즈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렌즈 관련된 용품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리뉴나 옵티프리 같은 거 짐 무거우셔도 꼭꼭 몇 통 이렇게 쟁여오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올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통밖에 안 가져왔는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리뉴 한 통에 18유로예요. 500ml가 500ml 맞나? 400ml? 400ml인지 500ml인지 그 큰 통 하나가 18유로예요, 부츠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꼭 챙겨오시길 바라고. 또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요. 교통비가 비싸서 보통 버스 한 번 타면은 1.68? 1.68인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거의 1.7유로가 나가는데 왕복으로 하면 거의 뭐 3유로 넘게 나가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날씨가 여름 빼고는 계속 비가 오고 안 좋아서 사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서 되게 좀 답답한데 엄청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감수하고 갈 만한 그런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느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닉 샤워기인데 전기 샤워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소음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는 좀 밤에 늦게 씻는 편인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막 빨리 씻느라고 막 10분 만에 엄청 빨리 씻고 나오거든요. 또 이제 물도 섞인 물이 나오니까 머릿결도 계속 안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샤워기, 필터 샤워기 챙겨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웨이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화장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화장품을 택배로 또 한국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또 불편함이 있고, 또 이제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니까 집에 건조기가 없는 집은 생활이 힘들어요. 빨래도 안 마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건조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보통 모든 아일랜드 집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탁기가 굉장히 오래된 세탁기이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면대가 온수, 냉수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수할 때 미온수로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온수, 냉수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물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하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급이 굉장히 낮다고 느껴져요. 그 호주 법정 시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물가는 거의 2배 정도로 비싸고, 제가 느낀 바로는 여기 물가에 비해서 시급이 너무 낮다고 느끼고 있고, 법정 시급이 9.8유로인데 이걸로 생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약간 의문도 들고, 세금도 20%나 떼가는데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세이빙을 해서 어떻게 사셨지? 이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시급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낮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랑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많은 돈을 세이빙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요새 주 6일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호텔이 바빠가지고 그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쉐어하우스니까 이제 쉐어메이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아침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쉐어하우스 사람들을 만나니까 늘 밝은 척, 막 기분 좋은 척 인사를 해야 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날씨가 어떠니, 뭐 좋네, 뭐 오늘은 바쁘겠다, 뭐 안 바쁘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편인데 쉐어하우스를 살면서 의무적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마치 막 일하는 기분이 들고 좀 저도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대답해줘야 되고 수다를 떨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밥 먹을 때도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누가 이제 옆에 왔다 갔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방에서 밥을 먹자니 냄새가 나고 해서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밥 먹을 때도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쉐어하우스의 단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평소 톤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저의 원래 텐션으로 영상을 좀 찍었어요. 이번 주에도 휴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안 찍으면 또 내용을 까먹을 것 같으니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느낀 점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